이슈 분석 시작합니다. 밤사이 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미국 보건당국이 혈전 생성을 이유로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신 보급이 빠듯한 우리로서는 또 하나의 악재를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되는 거리 두기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은 4차 대유행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만의 방역 조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방역과 경제 회복 두 마리를 다 잡겠다는 건데 방역망이 흔들리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사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미국에서는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 권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백신 공급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는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혈전 생성이었습니다. 거듭되는 코로나 백신의 혈전 생성 논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특성상 우리 인체 내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혈소판 응집을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침팬지 바이러스고요. 얀센은 인간의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비율로 보면 얀센에 대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는 한 7배, 8배 적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60% 이상을 맞고 있고 또 2분기에 얀센이 원래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국민들도 백신 접종이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건강하시거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접종을 받으셔도 좋겠지만 일부에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3분기 이후로 다른 RNA 백신을 좀 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접종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런 혈전의 발생이라든지 사망자의 발생과 연관시켜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것도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하반기, 3분기, 4분기에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500에서 600명대 확진자가 나오다가 때는 또 700명대까지 넘기도 하고요. 오늘 700명대가 예상되기도 하는데 위중증 환자가 다소 감소는 했다곤 하지만 지금 4차 대유행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보다 딱 200명이 증가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보다 1.12로 더 증가되었고 3차 대유행의 확진자들이 누적이 되면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한 2배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3차 유행 때는 없었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증상 감염이 40%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은 당연히 4차 대유행이 저는 지난주 이상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확진자가 줄은 것은 선제적으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면회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중증 환자가 줄은 것은 다행스러운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방역 대책만으로는 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가운데 또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분석이 나온 게 블룸버그 보도 내용인데 한국인 75%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하려면 6년 4개월이 걸릴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지금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한 2.3% 정도 백신 접종이 되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많고요. 특히 아스트라랑 얀센 같은 백신이 우리가 접종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3분기, 4분기에 백신을 수급을 해서 전 국민이 동시에 접종하는, 그러니까 순차적 접종이 아니라 하루에 100만 명씩 전국적으로 동시에 접종하는 것을 저는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신 수급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RNA 백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금이라도 수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미 2022년, 23년치를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접종에 대해서도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발빠르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백신 수급을 필요로 하고요. 그럼 2분기는 어떻게 우리가 유지를 되냐? 2분기는 우리가 자가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좀 더 신속하게 본인이 스스로 검사를 하고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항체 치료제를 좀 제한을 많이 풀어주셔서 누구라도 주사를 맞게 되면 조기에 진단 치료가 되기 때문에 2분기는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확진자 추이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흥시설 같은 경우 업종별로 운영 시간을 달리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형 방역 조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는 올해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그런 어려움을 고려하면 앞으로 장기적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요. 상생 방역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소별 특성을 고려해서 시간 영업을 하는 것은 좋은 방책이라 생각합니다. 단 이러한 업종별의 밀도 조절과 인원 조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식사를 하는 곳에는 칸막이가 필요한데 이번에 학생들이 거의 1,900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식사에 칸막이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정부에서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유흥업소 중에서는 우리가 주점이나 룸사롱처럼 이렇게 술을 마시고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 시에 자가 키트를 이용하는 것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 대비 시간 대비 유용성이 떨어지지만 이러한 주점 같은 곳은 사용을 하게 되면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여러 곳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집단적인 그런 감염, 부산 사례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에 방역 위반 시에는 지금 정도의 이런 위반에 대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좀 더 강력한 행정 조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은경 질병청장도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서울형 방역에 대해서 전체 방역망의 틀을 깨진 않을까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역은 당연히 중대본 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국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책이 있다면 협조를 하고 협상을 해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저는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서로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아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노래연습장 같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장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자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앞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키트 사용만으로 이런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검사 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해서 10분 내지 15분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자가 진단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하죠. 이것은 증상이 있는 일주일 이내에 검사를 하게 되면 양성률이 매우 높아 94%까지 나옵니다. 2주가 되면 41%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있을 때 확진자를 걸러내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중 이용시설에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그런 주점이나 그런 유흥업소에는 사용을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업시설별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도 측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네, PCR 검사와 신속항원 키트는 절대 1대1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신속항원은 정확도가 중요하지만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신속항원 키트는 우리가 가정 홈키트라고 합니다. 집에다 놓고 학교에다 두고 아무 때나 사용을 할 수 있고 반복 검사입니다. 미국 CDC의 권고 사항은 반드시 1회 검사 후에 양성률이 안 나오게 되면 24시간이나 36시간 이에 두 번째 검사를 꼭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평균을 보면 증상자는 72%, 무증상자는 58%로 확진할 수 있고 일주일 이내에 검사를 아까 94%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기숙사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자나 교도소나 유흥업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결국에는 백신을 통한 근본적인 면역이 방책이 되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아니면 5인 이상 집합 금지 여러 방역 조치들도 취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시행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지쳐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의료계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네. 5인 집합금지는 지금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당국자가 시장을 가보시게 되면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다 쪼개기로 앉아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식당에 전부 칸막이를 시행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백신은 우리가 3, 4분기가 돼야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자가 키트를 빨리 좀 배부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진단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항체 치료제는 조기에 치료를 받게 되면 대부분 굉장히 좋은 효과, 80에서 85% 정도의 감염률과 중증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에 그 중간 다리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신속항원 키트와 항체 치료제를 우리 국민들에게 좀 사용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집단 면역이 오기 전까지 많은 확진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